블록체인 행사와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것 자체가 메가 트렌드로서의 우리가 더 잡아 나갈 것이 없는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 안드레아스 교수가 만든 그 책 중에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맨 첫 줄이 모든 것은 기록되고 있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고 있는 그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원유가치 엔진으로 작동한다면 더더구나 블록체인 기술은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든 것은 뭐냐면, 이런 기술이 서비스와 공급과 여러 가지 프로덕트로 활성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부가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특허 기술이 3위고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과 많은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3위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ICO 금지라든가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점,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좀 가라앉혀 준다면, 특히 국회에서 왔기 때문에 국회 입법 차원으로 입법을 통해서 뭔가 산업의 플랫폼을 깔아줄 수 있는 것이 더욱 느려지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이 블록체인 산업을 하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메가트렌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타임이다. 우선 그렇게 조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제주도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제주도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라는 그 제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부처와 협의를 해보라,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부는 워낙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사기, 투기, 돈 세탁, 이 온갖 문제투성이인 것을 왜 굳이 하겠다는 거냐, 이걸 가지고 정말 그 투기 욕심으로 들어와서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그 금전적인 효과를 보자는 거냐, 이러한 나름대로 염려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좋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 장치들을 정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제한된 형태로 실험을 해보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이 없고, 답이 없다라는 것은 현재까지 아직은 노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정부의 전략은 블록체인은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데이터의 분산 처리의 미래 기술이자 가치 이전에 대한 새로운 인터넷 기술로서 국제사회, 그리고 이 대기업들, 기존의 금융권에서도 이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따라가기 전략일 때는 신중한 것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앞서가는 전략으로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현재로서는 킬러 상품이 암호화폐죠. 그러면 암호화폐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 또는 알맹이가 있는 것과 문제가 있는 것을 가려내기 위한 이 경험들을 쌓고,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규제에 대한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키우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을 전체를 금지시키면 관료는 편하겠지만 산업은 형성되지 못하고, 국제 기준에 대해서는 대기업 그리고 국제 산업이 다 간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몫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정부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없이는 노 리스크, 노 게인이다. 그리고 실패,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처리하는 그 경험과
기술 자체가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노하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아직도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간에서의 젊은이들의 이 도전 정신과 창의를 정부의 따라가기 전략과 정부의 어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계속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그렇게 이 규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면 자, 제주도라는 제한된 지역 내에 그것도 정부와 함께 규제기구를 운영을 해서 아무튼 해보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자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 저희는 제주도는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부의 그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함께 고민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그 자그마한 그 구멍이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돌파구를 작지만 의미 있는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블록체인은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 블록체인이 이거 암호화폐의 어떤 머니 게임을 포장하기 위한 사기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우리 데이터 처리라든지 가치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파괴력이 있는 성과들을 우리 민간과 기업과 우리 또 개발자들과 협력하면서 실제로 이거를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서 정부가 이와 연결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좋은 메시지들이 많아서 질문 하나에 시간 반 이상이 날아가시려고 이번에 조금 더 지역적으로 민명도 의원님과 정정국 의원님께 실명 확인 가상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는 지금 추가로 발견된 곳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것들에서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가능할 건지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 11월 29일 날 작년 이 거래소 관계자들 실질적으로 업계 대표자분들하고 금융위, 기재부 또 은행 관계자들 같이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라운드 테이블을 했는데 결국은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막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열지를 않는다.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위에서는 막은 적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은행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이 4차례를 이런 관련된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업계에서도 좀 분명히 정부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의 관료들의 입장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데는 같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능하게 면피하려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를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만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업계에서도 그분들과의 어떤 신뢰를 쌓을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앞에서도 말씀들 하셨지만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벽이 된 것이 결국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과열된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로 하여금 굉장히 엄청나게 그거를 웅크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그걸 풀어야 되는 의무도 책임감도 저는 업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가능하면 업계하고 지금 이 정부 관련된 기관들 또는 은행 관계자들하고의 그거를 같이 커넥팅을 해주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신뢰를 축축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건 계속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 중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거나 제도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발표한 지 이제 1년을 맞이해서 사실 백지 상태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이것을 풀어야 할지 계속 유지해야 할지 판단을 갖다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 선입관이 없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자본시장 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령 개인 투자 전문가를 육성한다든지 사모펀드에 대한 그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우리는 이게 앞으로 그 사모펀드랄지 개인 투자 전문가랄지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 암호화폐 제한을 갖다 풀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어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말에 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가 사실 굉장히 좀 발목을 잡은 셈이 됐는데요. 해외에서 ICO 한 기업들을 갖다 쭉 살펴봤더니 평균 펀드레이징이 333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보통 1 내지 3억 엔젤 벤처 캐피탈에서 지원을 받고 스케일업이 한 10억에서 30억 받는데 평균 333억을 갖다 펀드레이징 했는데 당시 가격에 비해서 한 대부분 한 70% 정도가 이제 폭락을 한 거죠. 뭐 그런 문제와 또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관적으로 정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신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정부가 좀 이해하지 못한 지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장통이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갖다가 만들어 갈 것이다. 거품은 빼고 실질을 키울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서 좀 정부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G20의 가이드라인을 갖다 법정화하게 되면 샌드박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시리아 난민한테 UNDP에서 암호화폐로 우리 구호기금을 전달합니다. 패밀리 계좌를 만들어 갖고 전달을 하면 그 사람들은 홍채로 인식을 해갖고 소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물건을 소비했는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보는데 결국 디지털 화폐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혹은 암호화폐든 앞으로 서로 경쟁하게 될 텐데 만약에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 된다든지 암호화 된다든지 그러면 사인 간의 거래, 부부 간의 거래까지도 사실은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 경제는 아마 우리나라 경제의 한 15%를 차지한다면 지하 경제도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이 450조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복지 예산인데 이중 지불과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기본소득을 갖다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히려 정부가 이런 그 기존 화폐의 디지털화든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회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지 설계랄지 어떤 경제 효율성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앞장서기를 갖다 저는 계속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이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엔 정부의 의사결정과 추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나 또는 이해도를 갖추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실명제 질문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정부는요 가상통화라는 그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가상통화를 실물통화로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가상통화의 장점이나 가상통화가 갖고 있는 특징, 굉장히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극단적인 현황이 뭐냐면 정부는 이 혁신 기술을 시장으로 작동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벤처 대상 중에서 블록체인의 10여 종의 업체 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로 등록도 못하게끔 지금 막아놨습니다. 거기다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우리 민병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그 블록체인 기반의 그 업체, 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는 그 업체가 기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과기부에서는 상을 받았어요.
근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말이지. 굉장히 야단을 맞았던 업체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정부의 혜택을 입어서 사업을 해보려고 등록을 했는데 아직 1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모인이라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샌드박스가 허가와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산업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늦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샌드, 띄워봐봐, 그 다음에 해봐 라는 샌드가 아니고 그냥 박스에 가둬두는 거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과연 작동할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국회나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원희룡 지사님이 가장 고민하는 주크처럼 특보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시범을 해보자. 그것도 규제 샌드박스 하나니까요. 그 금융감독위원장께 물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위에서 우리 제주도나 부산을 금융특구로, 블록체인 가상화폐 ICO 특구로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단호히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해보겠다, 살펴보겠다고 아니고 아주 단호히 안 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허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은 진흥하겠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거래를 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에 갇혀가지고 뭔가 하나도 전진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블록체인은 혁신 기술이고 그걸 믿고 있는 블록체인 많은 개발자들을 위해서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법을 냈습니다. 소프트 인력을 살려야 되고 거기에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그 산업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떠나는 엑소더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ICO를 통해서 펀드를 한 거의 93%가 해외에서 받은 자금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의 현재 기술 현황 그리고 이 의욕의 현황, 열정의 현황보다도 훨씬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인은 빠르게 그 정부 당국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지시킨 바가 없다. 은행 상부에서 알아서 한다 이러는데 한국의 관료들의 통제 방식이 그렇죠. 뭐 문서로 남겨놨겠습니까? 근데 벤처 등록 안 되죠. 지금 샌드박스라고 하지만 실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보류하면서 이게 끌고 있는 부분이 저는 정부를 성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아요. 정부 책임자들도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금융 영역에 갔을 때 이 금융이라는 게 이게 과연 제주도 특구다, 부산 특구다 했을 때 이게 지역적으로 나눌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OECD의 중심 국가인데 이게 무슨 싱가포르나 몰타 같은 섬 경제하고 차원이 좀 다르지 않냐.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도 고민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싸울 부분이 아니라 이걸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차원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사실 저도 처음에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민병두 위원장께서 대통령께 이렇게 요새 식사도 많이 하시더만요. 가서 정말 해서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이걸 다 풀자.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혁신경제, 그다음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좀 성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해보자. 그리고 일선에서 창구 지도라는 형태 또는 이 샌드박스가 말만 샌드박스지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샌드는 없고 박스에만 가두는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마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민병두 위원장께서 대통령께 전달을 하면 아마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금융이나 이쪽 저도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걸 국회로 미루더라고요. 우리도 반쯤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 부처끼리 이게 조정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고객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장서겠냐. 국회에서 하면 우리는 마지못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 3당 우리 사실은 가장 역량 있는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다른 정치적 싸움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는 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혁신 경제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저희들도 목소리 낼 테니까 국회에서 먼저 법을 마일드해도 좋으니까 일단 한 발짝을 디디는 법을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돼서 간단히
간단하게 한 2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벌써 마무리요? 우리 그 원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주도를 그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때 이제 원지사께서 이거는 법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 근데 이제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주도만큼이라도 일단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관련된 것들이 법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법만큼 가이드라인이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열어주자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우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정책적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동일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에 대해서만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무부는 이게 사기 투기 아니냐, 금융위원회는 왜 화폐가 아닌 것이 화폐 인쇄를 하느냐 하는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풀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식사 때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경제수석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이 규제와 관련된 상임인데 제가 규제 점검 특위를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다 점검하고 풀어주고 하지만 왜 안 되는지, 어디서 병목 현상이 생긴 것인지, 부처 간의 다툼 때문에 그런 것인지, 관료들의 타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규제는 풀렸는데 잘 모르는 것인지 한 1년만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규제 점검 특위를 만들어갖고 규제 소원 수리를 하자 하는 제안을 갖다 하는 바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에서 협조해주면 내일이라도 열어갖고 속 시원해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법무부 차원에서 보면 사기일 수 있고 또 금융위 차원에서 보면 돈이 아닌 게 흉내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은 법이다.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무위원장님이 이런 의지를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4차 혁명 특위에서도 이 무엇이 현실적으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집어내겠습니다. 이번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만큼은 꼭 풀어내야 되겠다는 것을 협조를 해서 꼭 풀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의지만. 네, 제1야당 의원으로서요. 야당이 협의가 아니고 정부 여당이 하기를 바랍니다. 협조할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차 4차 혁명 특위에서 이 블록체인을 넣어서 152건의 정책 권고를 했는데 그중에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47건, 나머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침과 어떤 조례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책으로. 이 부분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라고 하면 제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 뭐 다 하겠지만 영업하듯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쨌든 법과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야당의 입장에서 제일 야당으로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민간 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겠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대안을 내면서 제주의 샌드박스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허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